focus 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You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 felt tha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는 충분히 주는 것 같은데, 자동차를 500개 그려봤냐? 그렇지. 500개, 나도 500개를 그려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500개 그려보라는 뜻은 많이 그리다 보면 스스로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때까지 수업의 과정을 충실히 끌고 왔다라면 이 정도는 뭐 오히려 감이나 집게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형태적인 부분은 쉽다. 기술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설계공학이나 뭐 그런 부분은 뭐 모르겠고,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인 구조 뭐가 있고 큰 틀만 얘기하자는 거야. 형태를 뜰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과제를 열심히 했는 사람들은 500개를 했는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형태를 그릴 때 처음에는 각으로 그려라. 각으로. 알겠지? 다 세상의 모든 형태는 뭘로 볼 수 있다? 육면체로 보자. 육면체와 원기둥, 아니면 기본적인 직선과 기본적인 곡선으로 보는데, 어차피 곡선도 어디서 왔다? 직선에서 오는 거니까 이게 3점 투시가 딱 되도록, 이때 또 오버 투시가 너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오버 투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자, 여기서 자동차가 그냥 무식하게 생긴 자동차를 그려보자고.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로 그릴 때 무조건 박스형 형태로 가자고. 박스형 형태. 어떻게 박스로 가자고. 우리 애들 박스 주면 박스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잘 놀잖아. 그럼 박스형 형태로 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틀려도 그런 건 상관없는데 투시에는 맞추라는 얘기야. 투시에는. 그러면 이런 박스부터 한 100개 정도 연습을 해. 박스부터 100개를 연습을 해. 박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형태를 잘 뜨려면 잘 뜰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야. 선은 항상 길게 쓰고 지우개 쓰지 말고 이런 형태. 그럼 이런 형태에서 오면 당연히 이런 박스를 그리겠지. 이런 형태. 똑같은 형태지. 이쪽으로 봐도 똑같은 박스를 그린다. 이런 박스. 밑 하단으로 시점을 맞춰가지고 보이는 이런 박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충분히 알 때까지 어떻게 한다? 과거의 수업을 충분히 알 때까지 수업을 어떻게 하라? 충분히 보고 온나. 자, 그래서 이 박스로 된 얘의 형태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자는 거야. 맞지? 충분히 알겠지? 이것만 봐도 알겠잖아. 정면 쪽으로 돌려볼까?
이 박스 형태가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연습을 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시점을 낮추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박스로 완전히 머릿속에 박스가 들어올 때까지 연습을 해라. 오버투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 요렇게. 이래 되겠지. 요 형태 충분히 이해되겠지. 요거를 가지고 일단은 박스를 잘라 가지고 여러 각을 만들어 봐. 박스를 잘라서 기본 박스 틀. 그 다음에 뭘 그리냐면 여기다가 끝에다가 찍어도 되고 어느 자리든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치면 여기다 쳐볼까. 여기에 몇 도? 90도 딱 찍고 여기에 들어온 만큼 90도 그리고 90도 그리고 요 각에 90도 요 각에 90도 요쪽으로 가는 뜻이지. 그래서 어떻게 딱 정원을 정타원이지 딱 그리라. 그럼 요게 어디 갔어?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 보자. 여기 요 정도 되겠나? 여기. 여기에 몇 도? 이 각에 90도. 이 안에 딱 들어오는 형태의 뭐다? 원기둥. 딱 나오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똑같은 거는 이렇게 투시가 완전히 정확한 거는 자를 그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됐나? 이 기본 베이스 여기서 여기 그린다. 자, 이 각에 90도 여기에 90도 딱 맞추란 말이야. 이 각에 90도 어떻게 이렇게 이 위치 요 위치를 찍으면 대충 요 정도 찍히나. 여기서 이 각에 90도. 아직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아직 헷갈리면 형태를 그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이나? 자, 이쪽으로 가면 박스로 연습을 해라. 무조건 박스로 연습을 해라. 항상 90도 선을 긋는 거를 어떻게 한다? 습관화 해라. 습관화.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 습관적으로 그려라. 요런 식의 형태가, 이쪽은 박스가 거의 안 보이지.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이렇게 돼서 어디고 여기 있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박스가 이렇게 보일 거고, 얘는 박스가 90도 이렇게 보이겠네. 이쪽에 얘는 90도. 이렇게. 자, 됐지? 보이나? 요거. 그래서 명칭은 찾아봐.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뭐 몰라, 명칭은. 세부 명칭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휀다라 그러지. 휀다. 휠하우스.
이게 휠이 들어가는 휠하우스. 이게 원기둥 두 개가 누워 있는 거 보이나? 이렇게. 이쪽에도 원기둥 두 개가 누워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원기둥 가는 각이 누워 있는 거 보이지? 자, 요 각에서 일단은 강면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면, 자, 강면으로 진행을 초급자를 위한 거니까, 초급자를 위한 거니까 초급자 아닌 사람은 볼 필요가 없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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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너무 각져 있다. 이거를 점점 곡선화 시키는 것은 알아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요 자르는 것도 내가, 자, 여기 헤드라이트 들어가는 자리 잘라볼게. 여기 요소 요만큼의 길이만큼 똑같이 가고, 요만큼. 얘가 여서 이까지 들어갔다. 그럼 여서 이까지 똑같은 지점이 나오지. 여서 이만큼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네. 맞나? 여기. 그러면 이렇게 잘랐다. 탁탁 자르면 얘가 어떻게 보이냐? 이게 안 보이겠네. 이래 보이겠네. 이 자리가 잘린 부분이. 이게 윗선으로 보여야 되죠. 이게 윗선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곡선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잘리겠네. 아,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보이겠네. 이렇게 곡선으로 계속 곡선화 시키라는, 곡선화가 아니라 직선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직선화. 아직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튀 나오는 형태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에 대한 변화도 어떻게 직선으로 가란 말이야. 직선으로. 처음에는 직선화 시켜가지고 형태를 따라. 모든 부분에 X축, Y축, Z축을 그려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화 시켜서 그려라. 백밀러는 살짝 저쪽으로 접혀 있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각도 일치하겠지. 이렇게. 요것도 그냥 평평하게 잡으면 되지. 굳이 뭐 잡을 필요 없이. 요 면은 잘 안 보이겠네. 이 면이 보이나? 보이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한다? 직선으로 계속 잡아나가라. 직선으로. 되지? 직선으로. 처음에는 모든 각을 직선으로만 봐라. 곡선으로 보지 마라. 이 직선으로 본 거를 갖다가 한 100개 정도 연습을 해라. 100개. 그러면 요 외곽 형태를 한번 따보자고. 이렇게 따보자고. 항상 간단한 형태부터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멋있는 곡선을 연습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 직선이 완전히 들어오면 그때 해도 곡선을 해도 늦지 않다. 휠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습해서 각각의 얘들 모양을 일일이 그려봐라. 일일이 여러 번 수없이 많이 그려봐란 말이야. 이제 요 각에 반드시 90도, 우리가 원기둥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원기둥이 어떤 각으로 꺾여야 되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됐나?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꺾인 각으로 직선적인 애로 옛날 촌스러운 자동차 형태로 많이 우선 그려봐라. 잘 모르겠으면 관찰부터 해야지. 관찰부터 하는데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 자, 야는 기본적으로 바퀴는 4개가 있어야 돼. 바퀴 4개, 바퀴 4개, 맞지? 그 다음에 보통 문은 뒷문까지 하면 5개지. 옆문은 2개 해가지고 5도어, 맞지? 그 다음에 요게 휠이 들어가는 자리, 요 기본적인 휠 하우스라 그러지. 휠 하우스, 요거 휠 하우스 들어가는 자리, 요거 바퀴 4개. 그 다음에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요거 A 필러, 앞쪽에 있는 A 필러, 코에 우리 코에 높일 때 넣는 거 필러 있지. 그것처럼 필러, 기둥. 요거 B 필러, 요거 C 필러. 긴 차는 D 필러까지 있을 수 있겠지. D 필러. 차가 꼭 어떻게 생겨야 된다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마음대로 그리란 말이야. 마음대로. 원래 정해진 형태가 어딨노? 다 만들어내는 거지. 요게 A 필러, B 필러, C 필러. 충돌 사고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 물론 딴 부분도 다 전복 사고 나면 다 중요한데, A 필러, B 필러, C 필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석유를 떼는 그런 이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노? 대부분의 엔진이 뒤에 있다기보다는, 물론 차마다 엔진이 다르게 있을 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의자 바닥에 있지. 1톤 트럭 같은 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본네트. 요걸 본넷이라 그러지. 본네트. 요거 딱 따면 요 안에 엔진이 들어가지. 엔진. 그러면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인가? 맞나? 옛날에 배운. 그러면 여기서 흡입이 돼야 되니까 여기 대부분 뭐가 있냐면 그릴이 있어. 그릴. 고기 구워 먹는 그릴 있지. 요 위치에 그릴이 있어. 바람이 슝 들어가 가지고 이 바람을 흡입 압축 폭발 해가지고 여기 배기가 부릉부릉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엔진의 구조 이런 건 모른다. 내가 6기통이냐 5기통이냐 뭐 이런 건 모른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안개등이 요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안개등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여기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겠지. 헤드라이트는 전방에 뭐 이런 식으로 되나? 이렇게 조사각이라 그러나? 이렇게, 맞지? 이렇게 여기를 뭐 비출 수 있도록 돼 있겠지. 이런 구조로 돼 있지. 그래서 이 위를 우리가 탑이라 그러지. 탑. 뭐 예를 들어서 전복 사고가 났다 그러면 탑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문짝 1번 문짝, 앞쪽에 운전석 문짝, 뒤쪽에 조수석 문짝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기본적인 외형에 대한 구조지. 외형에 대한 구조, 맞지? 이해됐나? 요런 구조다. 근데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100개 연습을 하고 200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면서 연습을 해도 되는데 1차적으로 자꾸 좋은 자동차를 보면 욕심이 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겪고 보란 얘기야. 보고 또 이거 하고 또 하면 되긴 되지 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그거는 본인한테 맞춰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크게 그려가지고 조그만하게 요를 그리면 도움이 안 되니까 좀 크게 그려가지고 여러 각을 이렇게 조금 각으로 많이 잘라서 그려봐라. 그냥 형태적인 부분이 이렇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접근 방법이. 그 섬세한 접근 방법을 요구하는 그 전문 자동차를 운송기기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 뭐 더 잘하는 사람들 천진데 대학교 한 3, 4학년 선배만 하더라도 뭐 날고 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형태 자 그냥 접근 단순한 초보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는 거야. 각으로 봐라 라고 얘기했지. 각으로 뭐든지 각으로 봐라. 우선 1차적으로 각으로 봐라 라는 거야. 각으로 이렇게 람보르기니 오늘 보니까 정말 납작하다. 보니까 가는 거 샥 보니까 왜 하면서 봤는데 납작하지. 자 이런 각으로 봐라 라는 거야. 맞지?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얹으면 자, 이런 차체를 이렇게 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봐봐. 이렇게 뭐든지 각으로 봐라 라는 거야. 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각이 한 500개 정도 연습이 되면 저절로 공면화가 돼. 그래서 각으로 우선적으로는 각으로 보세요 하는 거니까 이래 각을 먼저 연습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중심 확인하고 뭐든지 뭐 어떻게 자르든 저래 자르든 이래 자르든 그런 부분은 요거 각으로 한번 잘라볼까. 자 봐봐라. 여기 있지. 여기 모서리가 뾰족하니까 날려볼게. 요렇게 날렸다.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 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고 하면 어떻게 잘리냐면 얘가 이렇게 잘리네. 이렇게 잘렸던 부분이 이렇게 잘린다는 거 볼 수 있지. 이런 거를 각으로 보란 얘기야. 각으로 1차적으로 각으로 보란 얘기야. 이렇게 각면으로 다 보란 얘기야. 차 모양은 꼭 이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왜? 모든 모양이 가능하다. 차가 안 되는 모양이 어딨노? 만들 수 없어서 안 됐지.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모양이 다 가능하지. 생각보다 이 앞범퍼가 엄청나게 길지 않더라고. 자, 됐지? 아직까지는 이 사이드 밀러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면 중심, 떨어지는 중심 확인하고 옆 라인 나오고 창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라. 알아서 이걸 곡선화 시키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다. 그 다음 이야기. 됐지? 이렇게 일단 직선으로 보라는 얘기야. 직선으로 계속 잘라가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휠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휠. 자, 됐지? 이거를 완전 직선화 시키면 딱 직선이 계속 잘리면 곡선화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일단은 직선화부터 계속 시키라는 얘기야. 요걸 다듬어 볼게. 블랙으로 그냥 따버릴게. 자, 직선으로 된 거를 이렇게 따보자고.
그러니까 과제가 500개 그리는 거였잖아. 500개 500개 그렸잖아. 다들 500개 그리고 지금 보는 거 맞지? 500개를 그려라 했잖아. 500개 500개 그렸지 다. 자, 이 모양이지 이 모양. 아따 무식하지. 각 잡혀가지고. 자, 중심을 항상 그으라 그랬어. 자, 맞지? 자, 이거를 곡선화 시키는 거는 어떻게 시킨다? 곡선 시키면 되지. 자, 이거를, 야, 맞바람이 치니까 이거 어느 정도 곡선이 돼야 되고, 이것도 앞부분으로 곡선이 돼야 되고, 이 부분도 곡선이 돼야 되고, 직선화 되는 부분과 직곡 대비가 잘 이루어진 놈이 보기가 좋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앞그릴 모양이 조금 이미 이상하나?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나? 안개등 들어가는 자리 보면 되고, 이쪽 부분 이렇게 날카로우면 사람이 다치겠지? 잘라주고, 헤드라이트는 전방을 주시하는 안에 놈이 있을 거고, 측방이나 이쪽으로 비추는 애들이 있을 거고,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뭐 두꺼울 수도 있고 안 두꺼울 수도 있고, 이쪽으로 뭐 바람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대충 보면 이 스포일러를 달아도 되고 뭐 안 달아도 되고, 그거는 뭐 뒤쪽에 스포일러를 달고 싶으면 달면 또 되지. 스포일러라는 거는 저거지, 바람 저항값을 계산해 가지고 차체를 눌러주는 역할이지. 지면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각으로 본 거라고. 각.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 방향으로 연습을 하라고. 여러 방향. 한마디로 여러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봤다가 다양하게 보라는 얘기야. 그래가 한 500개를 하란 말이야. 500개를 하면 신 되겠지. 신. 됐나? 이렇게 면을 막 조잡하게 나누면 장난감처럼 보이지?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는 형태를 연구하는 입장이지 뭐. 자, 됐지? 이렇게. 그래서 꺾이는 마디 하나하나의 값을 다 어떻게 다 일단은 조가 그려라. 그래가 이렇게 그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 구조로 하라 그랬지. 선의 형태. 그러니까 대나무 공예. 맞아? 그런 형태로 우선적으로 봐라 라는 거지. 요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육면체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면 대번에 알겠지? 이 형태가 이렇게 된 형태에서도 우리가 딸 수가 있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밑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뜨는 형태를 볼 수 있는 거고, 이 형태가 다 계산이 되겠지, 당연히. 이거 계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됐다? 뭐다?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가 전혀 안 됐다라는 이야기니까, 형태를 들여다보는 값을 전혀 계산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이해되겠지? 이 형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봐라. 굳이 안 그래도 되겠지, 이제? 자, 하나를 좀 뭐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차체가 낮고 대단히 낮은 상태에서 납작하게 가면 요번에 보이는 그 오늘 받는 람보르기니처럼 납작한 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차 고도 높으면 안 된단 말이야. 높으면
요게 높으면 뭐다? 지상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높지 않지. 정말 납작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우 비해서 이게 더 넓이가 넓게 보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오프로드 형태 같으면 오프로드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뭐다? 얘들도 뭐 물론 떠 있으면 당연히 뭐다? 중심 잡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목각격이 생겨가지고 남자의 차 하면서 이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 이런 거 있지, 사하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무시하게 딱 각을 많이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차들 있지.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차체에 휠에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띄워가지고 차 고를 높이고, 휠은 작은 거하고 어떻게 발통은 열나 큰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퀴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가 오프로드 하는 사람들 안테나도 하나 촥 끼워가지고, 그렇지? 지상고가 높냐 낮냐 뭐 어떠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틀리겠지. 그렇지? 차의 쓰임새가 틀리다 라는 거고, 우리가 보면 자동차가 보면 기본적인 자동차가 이런 뭐 프레임 구조냐, 그 다음에 뭐야 뭐야 좀 모노코크 바디냐 뭐 이거지. 이런 바디에서 뭐 있냐,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가게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거 설명할 때 이 가게 이 원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누워 있는 바디를 만든다 이거잖아. 이거 금방 설명했던 게 이거지.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여기에 앞축이 앞에 발통이 앞발통이 이렇게 들어가고 뒷발통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뒷발통이 이렇게 들어가고, 운전석 쪽하고 이게 앞발통 뒷발통 맞나? 이 안에 휠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서 뭐 엄청나게 복잡한 뭐 설명이 되겠지. 너무 좁아졌나? 그럼 넓혀버릴까? 이렇게 넓혀가 설명을 할까? 이렇게 뒤쪽으로 넓혀버리자. 이렇게 이것도 이만큼 넓히자. 이만큼. 자, 됐지? 너무 헷갈리나? 이거 좀 정리하고 갈까? 자, 요거 앞발통, 앞쪽 발통, 앞쪽 보이는 쪽 발통, 요거 뒤쪽에 보이는 발통. 뒷발통은 조향성이 없지. 그래 어떻게 따라가는 애지. 자, 여기서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이렇게 뭔가 돼가지고 이 위에 엔진이 얹힌단 말이야. 엔진이 전기 자동차면 엔진이 굳이 얹힐 필요가 없겠지. 여기 엔진이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이쪽에 있나? 엔진이 보통 이쪽에 있나? 이쪽이 운전석이 여기면 엔진이 이쪽에 있겠네.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있겠지. 엔진의 구조는 정말 복잡하지. 뭐 궁금한 사람들은 많어. 그 안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여기 막 팬이 엄청나게 돌지. 또 왜? 야들을 식혀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막 돌아가는 이런 애들을 여기서 받아줘가지고 막 식혀줘야 되겠지. 여기는 엄청난 선들이, 파이프나 선들이
막 연결돼 가지고 막 여기도 벨트가 엄청나게 돌아가고, 앞에 기본적으로 여기 냉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통 라지에이터가 붙던가. 맞다, 앞에 여기 라지에이터가 이렇게 붙지, 이렇게. 그래가 여기에 뭐야, 회전하는 뭐 그게 있지, 이게 팬이 돌지, 이렇게. 엔진에서 여기서 들어간 공기가 들어가는, 여기 흡입 장치가 여기로 할까? 여기서 흡입된 애가 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뭐 해가지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휠이 그냥 꼽히지는 않겠지. 여기 뭐 이렇게 뭔가 어퍼암, 로어암 이런 거 들어가고, 지지축에서 여기서 또 엄청나게 큰 스프링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지지를 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로어암, 어퍼암 그런 수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회전을 했던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미션이라는 장치를 거쳐가지고, 이 미션이 5단 미션이냐 4단 미션이냐 8단 미션이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사륜 구동이냐 무슨 구동이냐, 여기에서 돌아가는 걸 갖다가 여기서 미션이라는 데서 기어를 변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뒷바퀴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전륜일 수도 있고 후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또 여기서 뒤에도 구조물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겠지. 차체를 받쳐야 되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들어갈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개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튼튼하게. 그 다음에 판 스프링 같은 거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나? 맞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 트럭 같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지. 여기 사륜 구동이면 또 틀려질 거고 있겠지.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요하고 요거하고 연결된 여기에서 웜 기어가 아마 붙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웜 기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핸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핸들이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뭐가 있더라. 웜 기어, 그래, 웜 기어. 여기 또 그래, 오무 기어라 그러는데 일본어로 맞지? 웜 기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틀게 되겠지. 여기 이게 위에 있나 밑에 있나?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석이 놓인단 말이야. 좌석이 이 밑에 바닥을 깔겠지. 물론 프레임 구조만 여기다가 얹어가면서 만들 거고, 여기에서 탑을 씌우면 모노코크 바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자면, 더 이상은 나는 모르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모르겠다. 자, 좌석이 이런 식으로 안 치겠지, 맞지? 이렇게. 맞나? 좀 더 멋있는 거는 본인들이 해라. 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 창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엔진을 이걸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본네트라는 게 이쪽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앞에 그릴이 씌워지고, 그치? 그 다음에 A 필러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C 필러까지 연결을 해주고, 뒤쪽에 라인까지 잡아주면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지.
더 섬세한 것들은 뭐 한다? 본인들이 연구를 해라. 본인들이 자동차 학과나 자동차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설계하는 분들, 설계 진짜 중요하지. 이거 설계, 내가 알기로 이 설계하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 설계를 이 바디를 설계하는 게 뭐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자, 됐지? 저 정도. 이거를 굳이 다듬자면 안 다듬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다듬자면 자, 이렇게 된 놈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다듬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심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굳이 이거 뭐 안 다듬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자, 요까지는 그냥 쉽게 다 이해하는 거겠지.
그런 다음에 자, 된 사람들은 다시 이거를 다시 쉽게 그리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밟아 보자고. 자, 우리가 요 뼈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원기둥 돌렸나? 자, 이렇게 본인이 쉬운 방식을 찾아보라는 거야. 이런 형태. 자,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 자, 쉬운 형태로 한번 우리가 쉽게 가보자는 거야. 내 혼자 쉽나? 자, 이런 형태. 이거를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형태.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형태. 이걸 더 내려볼까? 이거를 더 내리면 이런 형태. 이쪽으로 내려볼까?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 되지? 이런 형태를 쉽게 원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누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발통이 틀어지는 상태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요거 충분히 이해되지? 그런 다음에 자, 창문이 시작하는 이 앞창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A 필러와 C 필러와 연결되는 B 필러까지의 각을 만들고 여기에 이 탑이 흘러가는 탑이 요렇게 생겼지. 앞에서 보면 요렇게 밀려가지고 안으로 살짝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부분 끝도 맞춰주고, 그러면 중심 선생님 중심 어떻게 하는데요? 알아서 맞춰보면 되겠지. 중심이 요 맞나? 요 아닌 것 같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이 곡선화를 시켜주란 말이야. 곡선화. 잘리는 부분들도 생각해주고 곡선화를 만들어 봐라. 이건 좀 다시 밀어 넣어야 되겠네. 이런 곡선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려봐라. 그러면 탑이 씌워져 가지고 다시 이 아치를 그려보는데, 충분히 되면 뭐 한다? 곡선을 써서 형태를 잡아봐라. 투시가 안 맞아 보여. 투시 틀리는 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지. 이런 식의 각이 나올 거고. 오.
초점이 맞나? 얘는 이런 식의 애가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형태면 이렇게 생긴 거, 포르쉐가 이거 생겼지. 이렇게. 자, 이런 식. 힐 아치를 그리고 힐 아치가 넘어가는 거를 계산을 하고 중심을 따고 중심을 따라.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 더 정교한 형태들은 본인들이 찾아보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를 다 듬게 되면 조금 다듬어 보자고. 이걸로 다듬을까? 자, 이런 형태가 세부적인 형태를 맞추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이 부분도 살짝 내려갈 거고, 워낙 자동차마다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강하다 보니까 실제 자동차들이 생긴 어떤 부분들은 본인들이 보고 찾아보고 노력을 해주면 된다. 좀 이상한데. 우리가 몰딩이나 아니면 파티클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알아서 또 3D 형태를 따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이란 얘기야. 이런 식. 꼭 이래 떠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원기둥이 두 개가 누워 있는 베이스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주면 될 일이다.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있지, 자동차들의. 측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자, 이런 식의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더 섬세한 거는 본인들이 보고 해라. 보고. 안 보고 내가 안 보고 설명은 하지만 보고 하면 잘 뜰 수 있단 말이야. 보고. 이해되지? 무슨 이야기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기둥이 누워 있다라는 거야. 원기둥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얘는 원기둥이
이렇게 된 원기둥이라는 뜻이겠지. 그 얘기는 얘는 이쪽으로 뻗었을 때 얘는 원기둥이 어떻게 가? 이렇게 가서 90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원기둥을 앞에 있는 축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얘만 봐도 앞쪽 펜다지, 앞쪽 휠하우스 부분만 보더라도 각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얘를, 얘가 앞부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이래 생겼다라는 뜻은 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지는데, 얘를 갖다가 이거를 올리게 되면 차체는 봐봐, 차체는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애가 되는 건데, 얘를 갖다가 이래 보고 있으면서도 야를 이렇게 내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포지션과 이 포지션은 다르다는 얘기지. 지금 보이나? 이렇게. 그래서 많이 본 형태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윗 모양을 많이 보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 애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필러를 얹어주는 거지. 이렇게 축을 이렇게 얹어줌으로 해서 내가 중심을 따고, 그 다음에 중심을 따고, 그 다음에 뭘 그려줘? 차 모양에 맞게 라인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려준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기둥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이렇게 되는 원기둥은 오버투시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원기둥은 오버투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앞쪽 휀다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미 뒤쪽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 틀을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뭐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정리. 처음에는 직선적인 연습을 해라. 직선으로 잘라가지고 이 나무 조각하듯이 직선으로 탁탁탁탁 끊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거 한 100개 정도 잡아서 이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곡선화되는 상태는 알아서 된단 말이야. 알아서. 곡선 안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 곡선화가 된다라는 거야. 곡선화가. 그래서 뭐다? 결국 내가 느꼈을 때 잘 쉽게 뜨는 방식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됐을 때 쉽게 뜨는 방식은, 원기둥이, 결국은 이 원기둥이 누워있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누워있을 것이냐, 맞지? 똑같은 각으로 있어도 봐봐, 시점을 이렇게 줄 것이냐, 맞지? 똑같이 있어도 봐봐, 요 각이 똑같아도 좀 이따 그릴게.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도 얘가 앞 원기둥은 하나, 이놈이 똑같아도 결국 시점이 어디냐, 얘는 이런 시점에서 그리게 되는 거고, 얘는 이런 시점에서 그리게 되니까 결국 원기둥 두 개만 잘 눕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형태는 쉽게 뜰 수 있어진다, 이 얘기겠지. 그래서 이 원기둥이 똑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상태, 정확하게 이렇게 도는 상태를 우리가 한번 잘 연구를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 이해되겠지?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 맞지? 그것들을 연구해보자,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요것도 간단하게 그리면, 이게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릴이 올라가는 이 정도 선상에서 바라보는 애가 된다라는 거고, 얘는
더 내려가겠지. 시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창문이 앞창문이 거의 안 보이는 시점에서 그릴이 한참, 헤드라이트가 한참 올라가면서 앞에 안개등이 엄청나게 보이고 여기 그릴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위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지. 이제 이해되겠지? 그래서 원기둥 두 개가 누워있는 거에 뼈대를 얹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측면 이야기를 하자면, 측면 형태를 뜰 때는 우리가 휠, 이 앞과 이걸 앞으로 할까? 이걸 앞이다. 그러면 바람이 이쪽에 할게. 바람이 이쪽으로 부내. 공기가 이쪽으로 달린다. 그러면 이 휠이 이 휠하고 몇 개 정도 떨어져 있느냐가 뭐야? 차 종마다 틀리단 말이야. 차 종마다. 이게 휠 베이스가 길수록 안정감은 있겠지만 도로교통법이나 뭐 각 나라 실정에 맞게 들어가야 되겠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차에 맞아야 되는 거지. 용도에 맞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채 들어가는데,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공기가 이렇게 흘렀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를 뜰 때는 여기 조금 뜨고 여기 조금 뜨고 여기 뜨지 말고 공기가 흐르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라인을 잡으면 된다는 거야. 공기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공기가 밑에서도 돌아 안쪽으로 흘러 위로 올라갈 거고 위로 내려갈 거고 막 이렇게 뭐 되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그리면 돼.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그리지 말고 선을 짧게 쓰지 말고 선을 길게 뭐 하듯이 펜싱 하듯이 그려봐. 펜싱 하듯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앞부분이다. 그러면 자, 뭐 어떤 차든지 뭔 상관이겠노. 맞아? 측면에서 보이는 라인을 뭐 뭔 차를 그리든 뭐 그리지 말라 하는 사람 없잖아. 라인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 차든지 길게 써가지고 피칭을 해가지고 그려봐라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라인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짧게 여기서부터 그려가지고 요렇게 하지 말고 긴 선을 써서 그리라는 얘기야. 뭐야, 마티즈 같은 차들은 지금 마티즈 안 나오지? 마티즈 나오나? 뭐지? 바퀴가 일단 작고 뭐야, 차체가 앞범퍼도 거의 짤막하지. 그리고 여기도 사이도 앞범퍼도 짧고 이게 오똑하지. 이렇게 여기 레이 같은 차들 있지. 이렇게 바퀴도 작고 이렇게 바퀴가 작고 요 유리창도 여기에서 바퀴 끝에서 보면 이게 조향이 이게 핸들이 요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짧아. 이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귀엽게 뭐 그리든 뭐 어떻게 그리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각을. 요즘은 차의 각을 정말 많이 잡던데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마다 뭐 지금 2020년대 왔을 때 차의 유행이 있지. 각 세계마다 보면 비슷해. 한 놈이 치고 나가면 막 따라 하지. 예를 들어서 벤츠에서 신차 개발하면 누가 제일 먼저 사겠노? 물론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할 것 같아. 테스트를 다 완전 분해해서 그럴 것 같아. 왜?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더 우수하게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카피를 해서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좋으면 다 내 거,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한 거거든. 물론 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좀 그래야 되겠지.
막 그 뭐야 상도덕에 어긋나게 훔쳐와가지고 내 거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건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측면 라인도 긴 선으로 가란 말이야. 봐봐, 이렇게 차 종에 따라서 이 유리창이 차지하는, 이게 뭐 요즘 나오는 G90, 809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길지, 물론 이 정도까지 긴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이 라인이 바로 안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던데, 그 다음에 앞쪽이 이렇게 똑하니 요즘 차 이 창문의 비율이 상당히 좁지, 옛날 차에 비해서. 이렇게, 이걸 뭐라 하거든,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 하더라, 긴 베이스로 그리란 말이야. 긴 흐름으로, 긴 선으로. 이 뒷동수는 이렇게 들리더라고, 들려. 여기도 바람이 눌러주는 뭐 스포일러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뭐야, 이게 길수록 사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할 거야, 아마. 왜? 이게 이 앞바퀴를 컨트롤 해야 되니까. 누가? 핸들이. 맞지?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특징은 우리가 관찰하고, 자동차를 잘 그리자 못 그리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왜 곧다구로 생겼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왜 곧다구로 생겼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휠 얘기를 어설프게 나와 하나 하자면, 맞지? 휠 이야기를 하자면, 휠은 대부분이 보면, 관찰해보면 이게 오각형이야. 오각형이라는 것은 90도에 뭐다? 75도씩 나눠 가졌다고 보면 되지. 30도, 60도, 72도. 72도, 90도에 72도, 72도? 뭐 이 정도 되겠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5홀도 있고 4홀도 있고 뭐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요즘은 휠들 보면 다 5홀로 통일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 5홀이라는 거는 요 구멍이 하나, 여기 할까? 하나, 요 중심에 하나, 둘, 셋, 여긴 박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휠이. 이렇게 맞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다? 별 모양이라고 보면 돼. 별. 여기에서 다 뭐다? 다 여기서 그냥 오각형에서 다 그 뭐야, 응용된 동작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어넣는다, 이 축이에서 집어넣는다, 뭐 어떻게 깎아? 이거를 이래 깎아도 되지, 이래 깎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깎는 형태들 이렇게 맞지? 아, 진짜 촌스러운 옛날 휠 같지? 이렇게. 거기에서 막 각을 이쪽으로 더 주고 이쪽으로는 더 자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는 작은 살을 하나 더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은 얘를 맞춰가 얘들을 다 통일시켜 주면 끝나는 부분이야. 이걸 더 얇게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맞춰 가지고 가고, 뭐 얇게 가고 두껍게 가고 깎아내고, 이런 것들은 뭐다? 응용 동작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쓸데없는 돈을 들여가 무겁게 만들지 않아. 그러면 연비에서 문제가 되겠지. 맞지? 가볍게 만들 때 최대한 가볍게 만들면서 재료를 최대한 적게 써서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맞지? 그 범위 내에서 야들을 무게를 조절을 하겠지. 무게 강성 조절이나 뭐 그런 것들도 안전상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재료와 최대한의 돈을 절약해가지고 얘들을 만들 거란 말이야. 돈 투자 엄청 해가지고 막 무겁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진 않는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하여튼 오각별이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각별을 어떤 식으로 깎냐, 얇게 깎냐, 두껍게 깎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 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거 여기 살 하나 더 붙이면 통일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모양들 이해되나? 5홀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잡아내야 되겠지. 그럼 중심이 여기네. 그러면 봐봐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렸을 때 72도를 계산해 내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 정도 되겠잖아. 72도가 하나 둘 딱 72도 맞지? 여기서 어떻게 라인을 잡아치면 나오는 형태란 말이야. 휠이 이게 다시 조금 더 변형을 주면 봐봐라. 이게 안쪽으로 이 형태를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72도를 다시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가 72도 이렇게 잡혔으면 맞나? 여기서 꺾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꺾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래 들어가고 맞나? 72도 여기서 꺾어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꺾어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꺾어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꺾어서 이래 들어가면 이게 꺾인 자리를 통일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를 통일시켜 가지고 이렇게 꺾인 형태까지도 우리가 두께 그리면 이게 두께를 그려낼 수 있겠지. 이렇게 이런 형태를 그려낼 수가 있다고요. 깎여 들어간 형태. 이건 평평한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수업할 때 했잖아. 라인 잡아가지고 통일시켜가 들어가는 것도. 이게 이제 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잘 뜨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자동차를 잘 뜨겠다 해서 수업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본 뼈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체계를 잡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다시 이 긴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원기둥 이쪽으로 그릴까요? 이번에는 원기둥 두 개가 누워있는 틀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딱 두 개만 더 그리고 끝을 내자. 이렇게 눕힐 것인가, 이렇게 윗상태를 볼 것인가, 맞지? 아니면 이렇게 더 눕혀가지고 뜰 것인가, 맞나? 아니면 수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쪽으로 내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뜰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원기둥이 전체 투시를 맞춰서 원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자, 나오지? 그러면 얘보다 얘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결론이었단 말이야. 결론. 되나? 자, 됐지? 이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였어. 자, 이 이야기지. 이거는 뭐 왜 이렇게 기노? 맞지? 어떤 자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기 기준이. 그래서 3점 투시가 오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라인을 잡고 기준을 잡고 본인 스스로의 체계를 잡아서 접근해 들어가라 라는 거다. 알겠지? 자동차가 반드시 곧다구로 생겨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유롭게 연습을 해라. 왜 이래 생겼지 저래 생겼지 자꾸 카피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안 선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뭐가 이래 돼야 되고 저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려라. 자유롭게. 근데 좌우 대칭을 안 맞추고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나 아니면 3점 투시를 무시하고 형태를 뜨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뒷모양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뒷모양 설명을 할까? 그러면 엄청 또 길어지잖아. 맞지? 스포츠카 같은 거는 본인들이 또 연구를 해봐라. 스포츠카만의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되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디테일한 거는 사진을 보면서 아니면 그걸 연구를 하고 한 100개, 200개를 그려보고 한 500개 정도를 자유롭게 그려보고 뭐 한다? 어떤 형태를 찾아보고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거지만 아무 예습 없이 그냥 그림을 그냥 그리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됐지? 됐나? 더 안 해도 되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먹 같은 거 이렇게 아무거나 가지고 그리면 된다. 뭐 종이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대로 그리면 된다. 있는 대로. 이건 지금 먹이다. 먹. 뭐든 상관없다. 뭐여야지 잘 되고 뭐면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다. 어디 있으면 잘 되고 어디 누가 안 봐주니까 못하겠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위대한 예술가나 아니면 위대한 디자이너들이나 맞지? 위대한 다른 직종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봐주고 뭐야 저걸 했겠네? 학원을 다녔겠네?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스스로 하고 또 하면 못할 수가 없다. 스스로 했던 모든 것이 진짜 자기께 된다. 진짜 자기께. 누가 뭐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본인께 되지 않아. 본인께. 절대 본인께 되지 않아. 그럼 메시한테 배우면 메시처럼 되겠네? 아니, 본인께 돼야 된다니까. 본인께. 명함을 깔고 명함을 넣는 거는 뭐다?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뭐든 해서 이거 바퀴 도는 거 설명 안 했네. 바퀴 도는 거. 바퀴 도는 거 설명 안 했네. 바퀴 도는 거 설명할까? 바퀴 도는 거. 형태는 뭐 계속 바뀔 수 있다. 뭐 이거 하면서 뭐 내가 뜨고 싶은 형태로 뜨는 거지. 뭐 이래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래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래 간다고 해서 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지? 그래서 아까 뭐 한다 그랬지? 바퀴 도는 거. 바퀴 도는 거 설명을 한 번만 하자. 바퀴 도는 거. 바퀴 도는 게 봐봐라. 바퀴는 간단하다. 중간에서 봐봐. 중심에서 요렇게 돌았는 애가 중심이 여기 있지. 그러면 이게 타원이 돌 때 중심은 늘 길이가 이거거든. 이게 똑같거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틀어진다라면 얘가 어느 과정까지 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까지 오겠지. 결국 안 보이는 이 형태까지 딱 서겠지.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이게 앞이면 얘가 이쪽으로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돌려주면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겠죠 우리? 이거? 그럼 바퀴가 이래 있는 애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거에서 90도 된 상태에서 이래 있었던 애가 바퀴를 튼다면 어느 쪽으로 틀어질까? 고민해 봐야 되겠지. 싹 틀어진단 말이야. 싹 틀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이 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렇게 틀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에 대한 거지. 무조건 엄청나게 휙 돌아가지는 않겠지. 그건 부서지는 거니까. 여기 안 보였네. 이거 얘가 이래야 된 애가 이렇게 요 중심을 기준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됐나? 형태적인 부분.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형태를 한번 떠봐라 라는 거다. 이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 버렸는데. 자,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그 여러 가지 이 자동차 프로그램들이나 자동차를 설명하는 그거 찾아보면 관심이 있으면 다 뭐 박사가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차 바퀴와 차 바퀴 사이에는, 이 발통과 발통 사이에는 발통 몇 개가 들어가냐, 이것도 3개 반이 들어가거나 2개 반이 들어가거나 4개가 들어가거나 하는 게 틀릴 거고, 이 바퀴에서 이 지상고가 차체가 얼마나 떠 있냐에 따라서 금방 얘기했듯이 쓰임새가 틀려지는 거고, 발통이 좁게 요렇게 있는 차도 있을 거고 아주 넓게 이렇게 있는 차도 있을 거고, 또 보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가 간다면 바람의 저항값이 있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노? 공기가 흐르지. 이렇게 공기가, 이 공기 역학을 계산하는 게 결국은 뭐다? 자동차지. 이런 거는 이제 휠 베이스가 짧으면 뭐가 되냐면 거의 레이 같은 차들 있지. 레이 같은 차들 이렇게 길고 짧고 귀여운 차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휠 베이스에서 이 휠이라는 게 여기서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뭐가 나가나, 이게 핸들이 이어서 붙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길고 하면 뭐 힘들 수가 있겠지, 핸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요 휠이 끝나는 휠 하우스에서 얘가 유리가 이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더 앞에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쓰임새가 또 틀려지더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지, 이게. 그런데 차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G90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넓다라는 얘기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찰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차 뒷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뒷모양은 봐봐, 앞은 바람이 부니까 앞은 대부분의 빼쪽한 채로 달리거나, 빼쪽하면 뭐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앞을 각을 잡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눌러주기도 하고, 이 바람이 이 앞으로 들어가서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쓰임새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각을 잡을 때 보면 이 각이 바람의 공기의 저항값을 보고 얘들의 바람이 소통하는 방향이라고 보면 이 물결이라는 이 느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자동차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자, 여러 가지 것들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why, 왜 곧딱으로 생겼냐에 대한 의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의문. 거기에 대한 의문으로 어떻게 돼? 그림을 그리겠지. 한 100개를 500개를 그리면 그런 의문들이 수도 없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런 의문들을 본인 스스로 자습을 해서 풀어가란 말이야.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니까. 누가 배워가지고 뭐 피카소가 그림을 배웠다, 뭐 학원을 다녔다 이딴 얘기들 못 들어봤지. 모든 학습은 스스로 했을 때 진정한 공부가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도 따져보면 알 수 있지. 왜 곧딱으로 생겼냐, 이유가 있다 말이야.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공부를 해라 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나름 찾아봐야 되잖아. 맞지? 계속 각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런 각이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형태를 작업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라. 이렇게 각에서 곡선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곡면이. 얘도 아치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로 생겼다기보다는 이렇게 누워지는 각이 많지. 이렇게 누웠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앞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지? 창문이 이런 식으로 옆에서 정면 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이게 완전 수직도 아니고 얘가 이렇게 씩 누워가 있지.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공기가 흘러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이 A 필러와 B 필러와 C 필러가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누워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누웠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눕겠어? 대칭으로 보면 이렇게 눕겠지. 이렇게 누워버린다고. 얘가 이렇게 누워버린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직선을 정말 많이 그리다 보면 이 곡선이 저절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한 500개, 600개, 한 1000개 정도 그려보란 얘기야. 그럼 알아서 곡선화가 될 거니까. 세부적인 형태들은 본인 스스로 왜 그런지 찾아봐. 나도 안 찾아봤어. 그래서 자, 나는 내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를 쉽게 보는 방법, 이 정도만 설명을 하잔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500개를 그려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해한다. 자, 내가 이렇게 시작할 거냐, 맞지? 예를 들어서 이 형태를 요걸 기점으로 자, 각도를 벌릴 거냐, 맞나?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볼까? 어느 쪽으로 볼까? 얘를 그냥 수평으로 봐버릴까? 이렇게 윗선이 안 보이도록. 자, 이렇게. 아니면 얘가 이쪽 형태로 이 각도로 보도록 만들까? 아니면 여기서 이 정도만 갖고 가볼까? 자, 그러면 정사각형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직사각형보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값이 여기서 들어가면 윗모양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 그러면 아랫모양은 이 정도 보이겠지. 여기서 몇 도? 이 각에 90도 잘라가지고 요렇게. 요 각에 몇 도? 90도를 잘라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이게 요렇게 가는 원기둥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 쉽게 가는 방법이겠지. 나름 하다 보면
본인이 편한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본인이 편한 방법.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간다? 일률적으로 투시가 딱딱 3점 투시에 맞게 딱 가지. 이렇게 원기둥 두 개가 누워있는 거 보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이 이렇게 윗선이 좁아졌다. 그러면 아랫면이 많이 보일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이 정도 보일까? 이거는 연구가 충분히 이때까지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었다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기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90도를 잘랐을 때 이렇게 되고, 이 90도를 잘랐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업을 수차례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야. 자, 얘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걸 그릴 것 같으면, 자, 얘는 이렇게 보이는 애가 되겠나? 그러면 원기둥이 이렇게 눕나? 그러면 90도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원기둥이 이쪽으로 이만큼 좁아들고 이쪽으로 이만큼 좁아들고 다시 이쪽으로 이만큼 좁아드는 원기둥을 그릴 수가 있네. 자, 이거는 이 각의 몇 도? 90도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원기둥과 이런 원기둥, 이 원기둥 한 개만 보면 뒤쪽의 원기둥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다고. 이 각이 소실적으로 모여지고 이 각이 90도를 가고 여기에서 90도 양만큼 투시 양만큼 붙이고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양만큼 붙여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맞지? 윗선을 일치시켜 볼까?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각의 몇 도? 90도. 요 각의 90도. 약간 비틀어지겠네. 요렇게 나오는 형태. 그러면 이쪽 각의 90도로 비틀어진 형태. 투시가 가는 방향. 그러면 원기둥 두 개 누워 있는 거를 볼 수 있지. 자, 원기둥 두 개. 맞나? 결과적으로 원기둥이 얘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거는 휠 하우스를 그린 거야. 휠을 그린 게 아니고, 휠은 돌 수가 있으니까 똑바로 있는 휠이라면 또 상관없지. 이게 그대로 누워 있다는 거 보이지? 자, 투시가 약간 안 맞는 거는 알아서 애교로 봐줄 수 있도록 해. 자, 이렇게. 자, 원기둥 두 개가 앞뒤로 누워 있는 게 우리가 똑같은 투시로 들어갔는 거 알 수 있지. 여기에서 창문이, 이 휠 하우스에서 창문이 안으로 많이 들어간 차도 있고 적게 들어간 차도 있는데 여기에서 붙일 수도 있고 밀어서 붙일 수도 있는데, 여기 얘는 여기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겠네. 맞지? 요 정도. 얘는 창문 시작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창문 시작하는 지점. 자, 이 정도 됐나? 여기서 직선으로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직선으로 연습을 아직 해. 그 다음에 A필러 올라가지. 요 간격에 잠깐 요 간격을 보면서 A필러, 그 다음에 안으로 약간 밀어 넣으면서 B필러에서 이게 높고 내려가는 차도 대부분이지. 내려가는 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지점 맞춰가지고 이것도 안쪽으로 약간 밀어놔야지 약간 요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요 끝나는 지점이 여기서 끝나니까 요 끝나는 지점을 맞춰주고, 그러면 중심 오고 중심 오고 어떻게 다시 이것도 직선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직선으로 내려도 돼. 그래가지고 바로 곡선화 시켜도 바로 곡선화 시켜버리면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 뒤가 조금 많이 긴 차들은 약간 스포츠카 같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이거는 위에서 보는 값이니까 여기서 쑥 올라왔다가 쑥 올라와서 어떻게 A 필러, B 필러로 가는 쪽, C 필러로 가는 쪽 맞춰가지고
요것도 요렇게 가가지고 요까지 요서 요렇게 쏙 들어가지겠지. 요렇게. 그럼 중심이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여기서 곡선화를 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 차가 상당히 좁아졌네. 여기서 A 필러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B 필러, C 필러, 자꾸 뒤가 길어지는 스포츠카 형태가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형태가 올라와서 이 투시는 내려가지. 올라와서 C 필러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그럼 중심이 이렇게 와서 중심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떨어지네. 이거 A 필러, B 필러, C 필러를 밀어넣고 A 필러, B 필러, C 필러를 밀어넣고 다시 중심 따주고 중심 따주고 중심 따주고 중심 따주고 그렇지? 여기서 A 필러, B 필러, C 필러 내려가면서 A 필러, B 필러, C 필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럼 중심 따주고 중심 따주고 이 형태가 뭐냐 무조건 이랬더란 얘기가 아니라 원기둥 두 개를 어떻게 눕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각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형태가 보면 자, 요거 조금 더 떠볼게. 이런 차가 좋은 차다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휠하우스 물론 요 부분 약간 둥글게 밀어놓고 뭐 이 각을 어떻게 주고 하고 뭐 이런 것은 세부적인 이야기는 본인이 연구를 해. 본인이 이런 식이겠지. 되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각이 예쁘게 잡히고 어떻게 하고 휠이 조금 크고 작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는 알아서 본인이 해라. 뭘 우리가 형태를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각이 나올 거고 얘는 뒤쪽으로 사라지는 형태는 정말 얇게 사라져. 그런 없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확실히 보내버려야 돼. 미련 갖지 말고 이 원기둥 두 개가 누워있는 이 얘기를 기본 베이스로 적용해서 나머지 어떤 형태들은 본인 느낌에 맞게 우리가 따고 가보라는 거야. 본인이 좋아하는 형태로.
각각의 자동차에 뭘 할 수 있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점을 우리가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차 모양과 차가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본인 스스로 다 연구를 해라. 자, 이해되나? 자,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다? 원기둥 두 개가 누워있는 이야기다. 이래보란 얘기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뭐 또 얘기할 게 있나? 이거, 이 정도면 세부적인 것들은 본인이 자동차 사진이나 자동차 모형을 갖고 연구를 하면 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 좀 개똥 철학을 하나 얘기하자면, 사람이 자 얼굴을 어릴 때 초딩들이 그림을 그리면 다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 그림 그리라 그러면 다 이렇게 그려. 나이 80대도 이렇게 그리고 90대도 이렇게 그려. 물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 그림이 전문적으로 안 배우도 뭐 본인 스스로 연구를 했는 사람들이야 알아서 하겠지만, 그냥 그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7살 때 그림 그린 거나 80대가 그림 그린 거나 그림에 대한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개똥철학 하나 얘기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한번 받는 이 이미지에 대한 고정된 의식이 어떻게 돼? 80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사람을 분명히 측면도 보고 좌우 뭐 밑에서 위에서 다 봤는데도 그리라 그러면 이거밖에 못 그린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형태라는 게, 우리가 형태라는 게, 자 봐봐, 이렇게 된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가 만약에 더 돌면, 이게 더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 면적이 어떻게 돼? 좁아들지. 이렇게 좁아들고, 이게 늘어난 만큼 이 윗면적도 어떻게 돼? 좁아들지. 이게 늘어나는 거와 동시에 이게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상대적이란 얘기야. 상대적.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하나는 반드시 버려져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데, 한 형태를 끝까지 끌고 가버리니까 의식의 차원이 어떻게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거야. 형태는 버려져야 돼. 이렇게 버려. 한쪽을 버려야지 한쪽이 커지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이 형태를 이렇게 보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중심을 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쪽 면에 이쪽 귀때기를 더 많이 보고 싶다라면, 이쪽을 더 보고 싶다라면 어떻게 돼? 이쪽은 버려져야 되지. 이 위를 더 보고 싶다라면 아래쪽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이 버려짐으로 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애가 요 하악각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떴는 거에, 그럼 여기의 형태는 더 붙고 어떻게 돼? 여기는 형태는 더 줄어 들어가겠지. 여기 형태가 늘어난 만큼 여기 형태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뭐 때문에? 고정된 의식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결국은 뭐냐면, 미술을 그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디자인을 배우고 아니 회화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의식의 차원이 높다 낮다라는 게 아니야. 차원을 넓혀가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이 상대적인 거. 맞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서로 공존한다는 거. 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그림을 배우는 거야. 자동차를 뭐 잘 뜨냐 못 뜨냐 그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무슨 얘기?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자 봐봐라. 결국 내가 원기둥을 요 뼈대, 요 중심 뼈대만 가지고도 모든 형태를 다 소화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보느냐. 봐봐. 앞면으로 볼까 그러면? 자, 요렇게 볼까?
그럼 원기둥의 이야기다라는 거야. 윗면을 많이 봤네. 윗면을 더 많이 봐볼까? 이렇게 봐볼까? 윗면이 많이 봤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랫면을 적게 본다는 얘기고, 이 면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는 뭔 뜻이야? 이 면을 적게 본다는 이야기거든. 이 면을 많이 봤다, 이 면을 적게 본다는 이야기잖아, 이 속에서. 그러면 얘의 원기둥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 원기둥은 뒤쪽에서 들어가는 원기둥은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얘기고, 이 위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는 아래를 보게 된다라는 그 뜻인 거지. 이렇게 바퀴가 이쪽 면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원기둥이 나오겠지. 이런 원기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쪽 원기둥은 뭐 당연히 이 면적에서 이 사이클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형태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있잖아. 실제로 형태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만물이 왜 곧다구로 생겼는지에 대한 원리와 그 다음에 차원의 벽을 계속 넘어가는 훈련인 거야. 그래서 명암을 설명하는 것도 똑같아. 형태를 똑바로 보는 애가 명암을 똑바로 본다는 얘기야. 여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원기둥 두 개가 어떻게 누워있냐에 따라서 틀이 다 나온다라는 거야, 틀이. 자, 그러면, 자, 무식하게 떠보면 이래 되겠지. 자, 이런 면에 얘가 이런 사이클이 돌고, 이런 사이클이 돌았으니까, 이렇게 돌아온 애가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온 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 애다, 이 얘기지. 자, 여기서 있는 애가 A필러, B필러, C필러, A필러, B필러, C필러 넘어가고, 중심 넘어오고, 중심 넘어오고, 중심 넘어오고, 헤드라이트, 당연히 헤드라이트를 당연히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는 뭐 여기 아직 가솔린이나 디젤이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그릴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안개등이 있어야 되고,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거 다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각에서 보든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 각이 그냥 계속 응용될 뿐인 거야. 끊임없이 응용될 뿐인 거야. 중심만 잘 따내면 된다는 거야. 중심만 잘 따내면. 그래서 세부적인 진짜 모양은 뭐다?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한번 찾아봐라. 그 이상의 각은 용도에 맞는 차. 균형하고 더 멋있는 각을 만드는 거는 알아서 해라라는 거지. 알아서. 맞지? 오프로드, 여기서 오프로드 만들면 좀 바퀴가 이렇게 그냥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원기둥, 여기다 원기둥 하나 쳐박아 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 것도 알아서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형태는 여기서 세부적인 형태는 본인들이 연구를 해. 알겠지? 여기서 간단하게 뜨는 방법이 결국은 원기둥 두 개가 노는 놀이다. 그게 어떻게 누워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고, 휠을 설명을 하자면, 자 봐봐라. 휠이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를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자동차도 측면도 그릴 때 보면 이게 전체 칼질을 하면 돼.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는 라인을 어떻게 짧게 주지 말고 크게 주면 돼. 크게 돌다 보면 마주치는 부분들의 어떤 모서리 꼭지점이나 아니면 각들이 있단 말이야. 크게
공기가 싹싹 펜싱 하듯이 뜨라는 얘기야. 펜싱 하듯이. 그냥 한 부분 요렇게 이렇게 뜨지 말고 전체적으로 뜨라는 얘기인데, 이 휠이 봐봐라. 정면에서 보면 휠이 당연히 이렇게 정원이겠지. 정원. 물론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가 무게 때문에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휠을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휠을. 자동차. 이 휠이, 자, 내가 자동차 휠은 요즘은 대부분 보면, 관찰을 해보면 대부분 이 자동차가 이 안에서 붙는 게 나사를 5개를 박아. 5개를 이렇게 박더라고. 5홀이지, 5홀. 예전에 6홀도 있었고 4홀도 있었는데, 요즘 여기 나사를 몇 개, 5개를 박아. 대부분의 차들이. 뭐 안 그런 차들도 있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5개의 각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5개의 각이. 그럼 정원이 5개의 각으로 간다는 얘기는 뭔 뜻이야? 오각형 별이라는 얘기거든. 오각별. 그럼 360이 5로 나눴을 때 72도씩 나눠 갖는 별 모양이야. 대부분. 그걸 보면서 가봐봐. 내가 여기서 잡더라도 여기서 72도씩 나눠 갖는 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차들이 이렇단 말이야. 이해되나? 그래서 요 휠은 정교하게 그리는 방식도 본인들이 연구를 해봐봐. 오각별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72도 나눠가지고 자르면 캐드나 라이너나 이거 돌릴 때 각을 잡을 수 있겠지. 나도 그걸 모르겠지만. 자, 바람이 분다? 그럼 어떻게? 크게 잡으라는 얘기야. 본네트 열리고 여기서 오고 열리고 들어가고, 면을 통일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막 만들질 못한다. 그래야지 질서정연해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일치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 선을 써서, 물론 나름이지 나름. 그래서 얘가 휠이 측면에서 들어봤을 때 봐라. 휠은 자 이렇게 넘어가서 휠 하우스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안쪽으로, 사실은 얘가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에 똑바로 안에 넣으면 휠이 이래 생긴다고. 휠이 맞지? 이 차체 안으로 휠을 집어넣으면 휠이 요래 생기지. 요렇게. 근데 이 휠이 중심이 여기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요걸 중심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조향성, 앞바퀴는 조향성을 갖고 가니까. 이렇게. 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걸 최첨단 차처럼 이거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옆으로 들어가는 차도 보긴 했지만, 일반적인 차들은 이게 꺾는 어떤 범위가 있지. 조향 범위가. 자, 그래서 이게 요걸 중심으로 봐라. 정원이 요걸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돌아가는 휠의 과정을 만들면 어떻게? 충분히 휠 돌린 거를 그릴 수 있고, 72도를 맞춰 그려라라는 거. 72도씩 맞추는 거, 이거 하나 따로 할까? 72도 맞추는 거. 자, 됐나? 자동차 더 섬세하게 안 그려도, 이것만 해도 지금 43분이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각으로 연습해서 곡선화 시켜라라는 거야. 되지? 그래도 모르겠다. 섬세한 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은 한 1000개를 떠봐. 1000개. 그러면 알아서 신이 된다. 알았어. 근데